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실제로 여러분들 아주 이게 키워드가 됐죠. 경제적 자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컨텐츠와 책이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저기 써있는 대로 오늘 저는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주 반전의 발상의 전환적인 그런 답변. 그런데 단순히 다르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그런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경제적 자유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요새 뭐 가장 화두가 된다고 했지만 혹시 또 애매한 분도 있고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돈을 버는 거에서 또는 쓰는 거에서 너무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예를 들면 파이어족 같은 거죠. 얼마를 딱 모으면 그 다음부터 직장 안 다녀도 된다. 수입이 얼마가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 또는 이런 게 다 복잡하잖아요. 아 몰라. 그냥 많이 벌면 돼. 그래서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게 경제적 자유야. 말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가 화두가 되게 오래됐는데도 이런 질문이 계속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경제적 자유라는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벌어야 되는 액수 있죠.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매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가 났습니까? 아 몰라. 그냥 무조건 많이 벌면 돼. 그 무조건 많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특히나 뭡니까?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액수든 간에 무조건 많이든 아니면 이 정도 액수가 있으면 자유를 이룰 수 있다든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건 저희 라이프 코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몇 해 전 있었던 잠깐 있었던 그 자산 버블 아주 특수한 상황 그때 여러분이 잠깐 헷가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 몸으로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액수를 달성하는 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집안에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의 이 고성장은 이제 끝에 다다랐고 정책에 다다랐어요. 흔히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 또는 무조건 많이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알면 알수록 공허해지는 거죠. 물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저성장 시대 웃기고 있네. 나는 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열렬한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아닌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전 이걸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미래 폰지식의 어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폰지 사기란 게 뭐냐면 딴 사람 돈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서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마치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것처럼 제가 근데 미래 폰지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요. 그걸 말한 당시에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었어. 빚을 내서 막 집을 사고 막 비싼 차를 사고 파이어 은퇴해서 막 사는 삶을 보여줘. 근데 다 빚이야.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한테 뭐 수강료를 받든 컨설팅 요금을 받아. 그래갖고 대출 받은 걸 메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되는 거죠. 봐요. 내 차예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음으로써.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줄 노하우는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돈 번 거예요?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땡겨서 수강료를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제가 미래 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노하우가 없고 그걸 받아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는데 그 정도 돈은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없거든.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또 당하고 나면 경제적 자유는 불가능한가 공허해져요. 다 떠나서 아까 얘기한 몰라 그냥 무조건 말면 많이 벌면 자유인 거야. 자, 특히 이 라이프 코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단순한 접근에 대해서는 뭔가 찝찝함과 공허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동그라미 이론이 등장하죠. 돈을 가슴 가득,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가슴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찝찝하고 공허하다. 그럴 땐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치열하게 돈에 대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100% 치열하게 가슴에 담지 않아서겠죠. 그러나 이 돈과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지금 안 치열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성건성하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안 찬다면 뭡니까? 가운데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고 겉핥기만 한 거겠죠.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겉핥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사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겉이 뭐냐? 다들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번다. 많이 벌면 돼요. 법시다. 자, 코인으로 봅시다. 뭘로 해서 봅시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법시다.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빠뜨린 무언가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빠뜨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얼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거부감이 바로 들 거예요. 거부감 듣지 말고 끝까지 좀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거부감 가는지 알고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해소해 드릴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반전의 방법, 발상의 전환을 알려드릴게요. 저 얼마 있죠? 목표 액수죠? 저 액수를 줄이세요. 무조건 많이 번다 이거 하지 말고요. 얼마 벌 거야 라는 액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20억을 벌어야 경제적 자유야. 빨리 벌 거야. 모르겠고 20억도 잘 모르겠고 많이 벌 거야 하면 영원히 못 벌어요. 근데 20억이 아니라 얼마라는 목표가 10억, 5억으로 낮아지면 경제적 자유에 더 빨리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이죠. 자,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죠. 뭐야? 구질구질하게 그지처럼 아껴 살라는 거네. 저기 쌍팔년도 무슨 얘기인 거야? 뭐 정신승리 끝내주네. 예, 액수 낮춘 다음에 그거 달성하면 난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자, 그 거부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드릴게요. 저 얼마라는 것이 단순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오늘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한다고 했죠. 저게 왜 본질일 수 있느냐? 첫 번째 근거부터 드릴게요. 아주 이론적인 것부터. 여러분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행복? 모든 인간의 평생 궁금증이고 수많은 학자들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아직 결론난 연구는 아닌데요. 어쨌든 수많은 학자들이 공인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저는 이걸 행복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욕구 충족 공식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이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한 공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 20억 갖고 싶어. 그리고 20억을 달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하잖아요. 그럼 분수로 했을 때 1 또는 1이 넘어가죠. 그게 행복인 거죠. 때로는 뭔지 아세요? 기대를 낮춰도 어쨌든 저 분수는 1 또는 1 이상이 완성되죠. 나 2억 갖고 싶어 했는데 2억을 달성하면 바로 더 빨리 행복이 달성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개소리만은 아닌 게 알습니까? 항상 저 목표치 얼마를 벌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아주 이상한 소리는 아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라 와닿지 않으시죠? 그냥 다른 거 갖다가 궤변한 거죠. 사실 궤변은 아니에요. 좀 굉장히 오래된 행복 공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반문하실까 봐 살아있는 인간의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앨런 머스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고 테슬라를 이끄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나 합니다. 사업을 하면 가장 어쨌든 걸릴 게 돈에 대한 공포인데 그 전에 나는 진짜 돈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공포를 느낄까? 예를 들면 사업했을 때 가장 큰 공포가 쫄딱 망해서 먹지도 못하고 아니면 최저의 삶을 사는 게 공포인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용인하는 최저의 삶을 뭘까? 그러면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하루 1달러 실험을 합니다. 들어가는 식비 있죠? 그걸 그냥 1달러로 재현해요. 그래서 매일 소세지만 먹었대요. 근데 액수를 늘려보고 줄여봤는데 1달러면 충분하다. 나는 한 달에 30달러 있으면 먹는 걸로는 끝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전혀 불만 없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사업합니다. 이거 다시 이 앞뒤를 바꾸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세계 최고 부자잖아. 떼돈을 모였으니까 경제적 자유인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해놓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업한 거죠. 테슬라 지금이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지만 아직도 미친놈이라고 해요. 뭡니까?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 같으니까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차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나 비효율 아니냐? 에? 그리고 화성으로 옮기기 전에 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화석연료를 없애는 것이다. 전기차 같은 거. 그 다음 무한 자율주행. 인간의 머리에 칩을 꽂는 것. 사실 당장 돈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서야 전기차가 팔리니까 돈 얘기도 나오지만 오랫동안 미친놈이라고 불렸어요. 아직도 우주사업 이런 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목표치, 그 얼마를 월 30달러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유로운 거죠. 이 사람은 월 30달러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다른 얘기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별로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직도. 그냥 뭘 사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만 보이시죠. 온갖 유튜버들은 아 좋겠다. 앨런 머스크는 지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니까 자유로워. 저게 경제적 자유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꾸는 꿈, 이 사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죠?
다시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 얼마의 목표치를 $30로 세팅했기 때문에 바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사례도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개소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지만 저 두 얘기를 드리니까 뭔가 찜찜하고 찜찜하시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저 거품이에요. 앨런 머스크처럼 살자. 그건 너무 특별한 경우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앨런 머스크는 오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얘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20억이 있어야 돼, 100억이 있어야 돼, 무진장 많아야 돼, 최소 못해도 9억 원 있어야 돼, 이 모든 액수들이 거품이라면, 가난하게 하루에 10,000원만 쓰고 그지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제 얘기를 가슴에 못 담아드리고 그냥 매도하고 끝나버릴까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여기서 나갔겠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같이 살자가 아니고요. 그래요, 몇 억 벌자고요, 10억 이상 벌자고요. 다만 20억, 30억, 100억으로 세팅되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얼마가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노예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면요. 경제적 자유의 반대는 경제적 노예잖아요. 저 얼마에 거품이 껴있는지 아닌지 정비하자는 겁니다. 저 행복 공식으로 한번 저 기대치에 대해서 환기를 한 거고, 앨런 머스크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쇼킹을 한번 도발을 드린 거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거품이 껴있지 않은지, 저 액수를 줄이면 좀 더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은지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거품입니다. 그럼 과연 이 거품은 뭘로 구성되느냐? 간단해요. 남의 시선 또는 남의 기준. 흔히 사회적 기준, 과시욕, 우열감, 바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뭔지 예시를 몇 개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의식주 중에 집 얘기해 볼까요? 집 뭐를 얻으면 일단 집에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하실 겁니까? 서울의 34평 아파트? 그게 뭐 국룰이라면서요.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34평 아파트를, 서울에는 34평 아파트를 얻어야 정말 자유로우실 것 같으세요? 그걸 얻기 전까지는 어느 평수, 어느 지역, 어느 주거구조, 빌라에 살면 절대로 자유를 못 느끼실 것 같으세요? 정말로 34평이 돼야 나의 삶의 질은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쓸 정도로 완벽하게 만족하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불만족이세요? 정말이세요? 대답해 보세요. 혹시나 34평이 국룰이라는 어떤 사회적 기준에 영향받은 건 아니에요? 서울에 34평 정도 아파트에 살아야 주위 사람들이 오, 그래도 인생 성공했네, 오, 그래도 일단 기본 세팅은 훌륭하네 라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려고 한 건 아니세요? 진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벤츠 정도는 타야 되나요? C클래스는 또 너무 구리고 E클래스 정도는 타야 되나요? 왜요? 진짜로 벤츠라는 차를 타야, 벤츠 E클래스를 타야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내가 차에 기대한 모든 내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자도 필요 없이 자유로운가요? 모닝을 타면 왜 안 되나요? 왜, 어떤 면에서요? 모닝은 어떤 나의 욕구를 그렇게 불만족시켜주길래 모닝을 타는 순간 차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가요? 뭔가요? 또는 차가 꼭 있어야 되나요? 왜요?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차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 차 몰고 가는 게 더 막히는 이 서울에서 모닝도 아니고 벤츠 E클래스가 어떤 걸 주는데요 도대체?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그게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정말로 그게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고 그 밑에는 만족 못 시켜준 건 뭔데요? 해외여행 1년에 5번은 꼭 가야 돼요? 왜요? 해외가 아니면 안 돼요? 꼭 유럽, 동남아 중에서도 리조트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정말로 만족시키세요? 혹시나 거기 가야 뽐이 나고 거기 가서 인스타에 올려야 뭔가 자랑이 되고, 또는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기준 때문은 아닌가요? 옷 있죠. 계절별로 계속 옷을 삽니다. 그죠? 또 극단적 얘기해볼까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옷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거 10벌 티셔츠로 반복하면 왜 안 돼요? 왜요? 같은 옷만 입으면 어떤 피부염을 일으켜요? 그러면 안 되죠. 자유롭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거 아니에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딴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뭘 도발하는지 아시죠? 진짜로 네가 원하는 거 맞느냐? 혹시 거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니냐? 이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들으시면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처음 듣는 도발이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 말에 뭔가 흔들리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또 반감이 드시죠. 그 반감,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품 아닌데? 딴 사람 눈도 신경 써야지. 인간은 그놈의 사회적 동물인데. 이런 반문이죠. 인정이 뭐가 어때서? 인정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욕구야. 벤츠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우아해주고 모닝 타고 내리면 약간 쪼달리는 거. 옷도 바꾸면 살아야지. 똑같은 옷만 어떻게 입어. 유행에 맞춰서 입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 우아해주는 거. 해외여행 나가서 사람들한테 와 유럽 갔다 왔어 부럽다 얘기 듣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거 잘못된 본성이라면요. 그게 겉핥기라면요. 자본주의 수많은 기업의 마케팅에 여러분이 노란한 거라면요. 자, 이러니까 뭐든 대충 알면 안 되고 본질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욕구. 그래요. 그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에도 심지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놈의 말하는 맨날 인간의 기본 욕구야 사회적 동물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정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지금 말한 거 있죠. 딴 사람들의 우와 이 소리 듣는 거 있죠. 이것은 인정욕구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인정욕구 중에 가장 겉을 차지하는 인기욕구라는 거예요. 사실 인정욕구가 아니에요. 겉도 아니고요. 진짜 인정욕구는 뭔지 아세요? 뭘로 인정받았을 때인지 아세요? 우와 너 차 좋다, 우와 해외여행 갔다, 우와 3, 4평 아파트 사러, 이게 아니고요. 그런 외적인 재력이나 스펙이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가치관, 취향, 이것에 대해서 존중받는 그게 바로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잘못 알고 계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알려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딴 목소리에 묻혔죠. 바로 자본주의 기업 마케팅들이 세뇌했습니다. 저 인기 욕구가 인간의 당연한 욕구고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 당연한 욕구라고, 저것이 인정 욕구라고 오랫동안 세뇌했죠. 왜? 그래야 차를 파니까. 되게 구닥다리 멘트인데요. 예전에 차 광고 중에 저걸 극대화한 멘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차를 타고 나갔더니 친구가 너 성공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랄이 풍년이죠. 욕할게요. 이건 지랄이 풍년입니다. 뭔 차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세뇌당했죠. 근데 인기 좀 추구하면 안 돼? 첫 번째, 저것은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인생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건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영상 보세요. 인기냐 인정이냐, 라이프 코드에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드릴게요. 저 인기는 영원히 못 따라잡기 때문에 인생을 결국 충만하게 못 해주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모닝 타다 그랜저 탔어요. 사람들이 우아해 주겠죠? 하지만 옆에 바로 벤츠 타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바로 쪼달리는 거야. 다시 마음이 비워, 내 인정이. 그래서 겨우겨우 악착같이 돈 벌어서 벤츠를 타잖아요. 그럼 옆에 벤틀리 탄 사람 나오잖아요. 또 밀리는 거야. 겨우겨우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카푸어로 벤틀리 탔다 쳐! 더 높은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 나오면 또 끝나는 거야. 롤스로이스 끝판을 샀어. 더 이상은 없지 않아요? 헬기 타고 요트 타는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영원히 안 치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추구하면 안 되는 그냥 절대 악이에요. 그래도 좀 하고 싶은데 당신 너무 꼰대 같아. 저거 좀 하면 안 돼? 좋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다시 저것도 인정 욕구에 그냥 전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거치라고 할게요. 저것도 결과적으로 충족하면 뭐 기분 좋으니까 짧게라도 좋다고 할게요. 그런데 다른 시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인정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든다면요? 그래요. 모닝과 벤츠로 비교해 볼게요. 모닝 있잖아요. 뭐 가격이 옵션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할게요. 모닝 하나랑 아까 말한 벤츠 E클래스 있잖아요. 한 8천만 원 차이 날 겁니다. 8, 9천만 원 차이 날 거거든요. 8, 9천. 순수하게 자동차 구입비로 8, 9천을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그 8, 9천을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그냥 뭐 연봉 5천을 받는다고 해보죠. 거기다 세금 다 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해도 한 2년 동안 회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의 하나주가 뭐라고요? 파이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2년이 아니죠. 만약에 할 거 다 하고 딴 데 다 돈 쓰고 벤치에 돈 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파이어, 경제적 자유가 6, 7년이 늘어나요.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냥 백 말고 샤넬백 한 달에 하나 산다고 해봐요. 샤넬백 하나에 그냥 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냥 백을 매면 한 10만 원, 20만 원인데 1,000만 원이에요. 자, 벤츠를 타요. 샤넬백을 하나 사요. 그잖아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해봐요. 아파트까지 합치면 이거 너무 초현실적인 얘기, 요즘은 저성장 시대라. 그냥 예를 들면 어디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 샀다고 세봐요. 그 세 개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3콤 보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가 플러스 60년이에요.
50년이에요. 저 인기. 사람들한테 우와. 또는 이게 국룰이래. 저거 하나 때문에 5, 6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 다시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질문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본주의에서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인간은 누구나 가장 가슴 가득 본질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접근이야. 60년 동안 씨발 남들이 우아해 주는 것 때문에 5, 60년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지 않아요? 저건 여러분이 우연히 돈을 벌었을 때, 이미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데 우연히 돈이 생겼어. 그때 사람들이 우아해주면 플러스 알파 이러면 모르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저걸 추구하잖아요. 다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 있어도 좋아요. 근데 저게 중심이 되면 저것 때문에 5, 60년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할까요? 현대의 모든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너 내일 출소지, 요 금반지 하나 줄게.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10,000명이 너보고 우와 할 거야. 대신에 출소 내일 아니고 30년 연장하자.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야? 버릴 거 아니야? 이 개념으로 보라고. 벤치를 이 개념으로 보라고요. 인정이 뭐 어때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일단 인정 아니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인기예요. 인기 좀 하면 어때서? 알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5, 60년 감옥에 있으면요. 5, 6년 플러스 되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거품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 나오네. 봐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벤츠 얘기했더니 이제 강남에서 우아 소리 얘기 들리면 포르쉐래요. 맞아요.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저는 자동차 이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고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딱 얘기했어요. 지금 강남에서의 벤츠는 포르쉐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벤츠 타잖아요. 강남에서 우아 소리 절대 못 들어요. 포르쉐가 예전에 벤츠의 위생이래요. 포르쉐 얼마인지 아세요? 포르쉐는 1억 가지고 못 사요. 아까 제가 말한 벤츠 E클래스가 제가 1억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2억이에요. 포르쉐에서도 너무 낮은 거 타면 우아 소리 못 들어요. 그죠? 흔히 말하는 SUV나 911 정도 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2억 금방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노예 몇 년? 여러분 연봉 5천 받잖아? 에? 자동차에만 1년에 1,000도 못 넣어. 5천 벌면 1,000 넣는다고 해볼게. 그럼 몇 년 노예 생활? 몇 년이야 지금? 20년이에요. 다시 요거 하나 줄게. 내일 출소할래? 아니면 이거 받고 20년 더 감옥에 있을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물론 포르쉐가 여러분을 너무나 만족시켜주는 진짜 나의 순수한 욕구야.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우아하던데 그런 단순함으로 접근하기엔 여러분 노예 생활이 너무 깊다고. 자,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은 포르쉐를 원하세요? 진짜 벤츠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은 샤넬백을 원하세요? 샤넬이 뭔지는 아세요? 해외여행 왜 꼭 유럽이어야 돼요? 북극은 왜 안 돼요? 동남아 가면 왜 꼭 리조트여야 돼요? 리조트란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세요? 자, 저게 거품인 이유. 저 거품 때문에 혹시 우리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건지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거품을 걷어내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제가 좋은 실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인도 실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무슨 차를 탈 건가요? 그때에도 34평 아파트에 살 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랑 같이 간 거야. 다만 주위에서 아무도 안 봐. 거기 가면 무인도에서도 샤넬백을 정말 맬 거예요? 그렇다면 인정할게요. 뭔가 그 백에서 거품을 다 남의 시선을 다 제끼고 내가 발견하는 뭔가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라고요. 이게 거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무인도에 내가 혼자 있다고 해봐요. 근데 또 그러면 무인도에선 차가 필요없지 않을까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똑같은 서울이야. 네. 근데 남의 시선이 없어. 그때 무슨 차 탈 건데요? 무슨 옷 입을 건데요? 무슨 아파트에 사실 건데요? 그렇게 보면 거품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거품은 뭘 가렸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철학적인 얘기 할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노예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현대 철학의 멋진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남의 욕망을 욕망하고 산다. 내 욕망을 욕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남의 욕망. 남들이 포르쉐가 우아하니까 남들이 34평 아파트가 국룰이라니까 남의 욕망을 욕망하고 살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죠. 그게 노예예요. 비유로 드릴까요? 노예는 뭡니까? 야 생각하지 마.
자, 이거 먹어. 맛있지? 네, 맛있어요. 노예가. 저는 근데요, 주인님 이 밥 대신에 다른 밥 주세요. 그러면 처맞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 거예요.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게 노예잖아요. 넌 뭘 하니?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게 노예잖아요. 다시 이 거품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 거품이 여러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새롭게 보세요. 거품이 겉에 너무 많이 껴 있었어요. 저 가운데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품을 제거 꼭 해야 돼요. 거품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저것 때문에 액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만 빡세게 일하면 될 거 저것 때문에 5, 60년 빡세게 일하게 됐고 심지어 5, 60년 일해도 절대로 노예에서 못 벗어나서 죽게 돼버렸어요. 내 욕구에 집중 못하는 노예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흔히 말하는 얼마 벌어야 돼? 아 몰라,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한 3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아? 30억도 요새는 부족하다. 한 5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에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 못할 수 있다. 그 액수, 그 얼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얼마를 생각할 때 남의 시선, 남의 기준이라는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다시 요거 반론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아끼고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하면 전 너무나 억울해요. 분명 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고 단순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닌 겁니다. 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얼핏 얘기했죠?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거에 관심 많느냐? 저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대 출신이잖아요. 뭔가 인간이 어떤 공학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거를 너무 잘 만들면 거기에 찬탄이 와요. 자동차가 알겠지만 굉장히 종합적 공학품의 예술인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기깔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탄사가 있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어떤 미학적 관점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를 만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벤틀리고요. 페라리의 로마라는 모델이에요. 페라리는 별로 안 좋아했다가 로마라는 모델 때문에. 뭐야! 결국은 너도 페라리 타고 벤틀리 탄다는 거잖아. 잘 들으세요. 자, 저 얘기에 대해서 반문하려는 거예요. 봐봐요. 구질구질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버스나 타고 대중교통 타면서 그냥 한 3억 버는 걸 목표로 하면 금방 자유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페라리 타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일해야겠죠. 그죠? 자, 디테일한 얘기를 다 들어봐요. 대신 저는 자동차 외에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별로 욕구가 없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도 원하는 게 없어요. 아파트보단 차라리 페라리가 낫지 않아요? 페라리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라는 모델이 추가됐는데 그거 타고 다닐 생각 없어요. 그 얘기 드릴까요? 그거 타고 가 사람들 우아하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운전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막히는 데서 막 운전하는 거 있잖아. 너무 스트레스야. 그러면 나중에 페라리 끌고 어디 그 경구장 가서 아니요. 저는 막 스포츠 운전도 싫어해. 뭔지 아세요? 그냥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페라리 로마 모델을 사잖아요. 그냥 차고에 세워놓고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낭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페라리 매장 가서 봐도 되잖아. 근데 약간 딜레마가 하나 있어. 어떤 딜레마인지 아세요? 딱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옵션 그걸 해야 돼 나는. 그럼 그대로 사야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하니까. 딱 정말 그대로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귀어. 그래서 구경 가. 나는 그래도 돼요. 너무 구질고 아니요.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니까. 그 차를 감상하는 게 좋은 거야. 벤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색상이 있고요. 벤틀리 있잖아요. 그 내부 있잖아. 요새 다 전자 계기판으로 미친 듯이 바뀌잖아. 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모델이 계기판이 있잖아요. 이게 롤링식이야. 아주 클래식한 시계가 나오고 눌러야 전자판으로 바뀌어. 저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미쳐있거든요. 페라리 로마 있잖아요. 실내는 마음에 안 들어. 겉면이 제가 오랫동안 꿈꾸는 거야. 근데 이 두 개 들으면 어때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소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소유하지 못해도 제가 원하는 색깔과 옵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보러 가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할 거예요. 죄송한데 한 10만 원 드릴 테니까 1시간만 볼게요.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운전 전혀 관심 없고요. 그거 어디 강남에 타고 가 사람들이 우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또는 제가 클래식카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 두 개가 이제 변질될 수 있어요. 로마도 변질될 거고 벤틀리도 다음 모델 되면 내장이 분명히 전자식으로 바뀔 거야. 그럼 두 개도 저 머릿속에 떠나는 거야. 그럼 예전 구형 클래식카를 하나 구매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가 그걸 전시해 놓은 차고에 가서 구경하는 거죠.
욕구 확실하죠? 저는 페라리랑 벤틀리가 제 욕구예요. 구질구질한 삶입니까? 대신 다른 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품을 다른 데서 제거하면 내 욕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그 MG, 저는 그 MG라는 부르기 싫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어른들은 막 뭐라고 해요? 밥은 구질구질하게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갑자기 무슨 호텔 가갖고 무슨 디저트 먹고 그게 뭔 이상한 짓이야, 허세야 이러는데 저는 그 허세라고 안 봐요. 밥에서 자기는 큰 욕구를 못 느끼는 거죠. 그 거품을 줄인 대신에 다른 거품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가심비 저는 오케이라고 해요. 다만 주의하세요. 어른들이 허세라고 하는 거 그걸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그건 거품이에요. 또는 안 올리더라도 왠지 호텔에서 이걸 먹으면 내가 성공한 기분, 무슨 한우 일 원뿔뿔 먹으면 성공한 기분? 그건 아까 제가 말한 이상한 인기 욕구예요. 그거는 거품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맛있는 디저트, 호텔에 가야 내가 원하는 디저트가 있어서 호텔에 가는 것, 그건 거품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른 쪽에서 거품을 줄이는 것. 그렇게 압축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말은 평생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게 아끼게 해갖고 혼자서 정신승리로 나 자유로워. 아닙니다. 저는 페라리랑 벤틀리 또는 클래식카 제가 소유한 사람을 찾아가든 박물관을 찾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질구질합니까? 여러분들 호텔 디저트를 원하잖아요. 밥 아끼세요. 그리고 호텔 디저트 사 먹으세요. 이게 구질구질합니까? 다른 쪽에 거품을 꺼뜨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실천 지침을 드릴게요. 내가 뭘 원하는지, 미래에 뭘 원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차, 또는 차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내가 입고 다닐 옷, 이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남의 시선, 남의 기준, 이걸 싹 걷어놓으세요. 그럼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목표 액수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 기업들의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큰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 페라리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내 욕구대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정 본질적 자유라고 봐요. 새로운 제안이죠. 적어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냥 무조건 많이 벌면 돼 라는 그 경제적 자유의 관념에서 온 찝찝함이 벗어났죠. 무조건 많이 번다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 얼마를 벌 것인가, 이 얼마 쪽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접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봤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막 시처럼 랩처럼 막 써진 거야.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나 나중에 어디가 벽에다 붙여놓으려고.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오늘 답변하면서 막 애드립처럼 나온 그런 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유인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돈이 1000억이 있어도 남한테 과시하려는 사람은 왜 졸부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이 매스 마케팅에 집중 포화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나는 모닝만 타도 충분해. 나는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을 거야. 다만 그렇게 꺼트린 거품을 이 샤넬백 하나에 쓸 거야. 왜냐면 이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주인이자 자유인이에요. 다시,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는 오직 맨 윗줄.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고층 고급 아파트에 이 차를 보세요. 저처럼 되세요. 많이 버는 게 결국 자유인입니다. 아니죠? 새로운 개념이죠. 많이 버는 게 자유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 마케팅에서 자유로운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저 안에 반전의 경제적 자유의 방법과 아주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주인과 노예에 대한 모든 이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랩이에요. 제가 쓴 시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재설정하세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미래까지 계획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매일매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매일 커피를 먹을 때 난 꼭 이 커피를 먹어야 되나? 밥을 먹으면서 난 이 정도 액수를 써야 되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를 재설정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들도 이렇게 보면 다른 게 보일 겁니다. 그래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모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냥 많이 벌자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죠. 워렌 버핏의 라이프 스타일 아세요? 자동차 안 바꿔요. 매일 아침에 부인한테 2천 얼마 받아서 맥도날드 가서 가장 싼 모닝 메뉴 먹어요. 콜라만 마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랑 다르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사고 자동차 그냥 세계에 있는 거 다 갖고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걸로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수십조가 있어서 자유인이 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투자가가 안 됐어도 자유인일 거예요. 하루에 한 4천억, 5천억만 있으면. 낡은 볼보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새롭게 해석되시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그 만족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뭘 돈 주고 하고 싶은지를 먼저 설정하고 돈에 뛰어들어야지. 일단 번 다음에, 그래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1단과 2단이 잘못돼 있다고. 일단 내가 돈을 뭐에 얼마 쓸지가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야지. 현대인들은 몰랑 너무 싫어. 몰랑 많이 벌면 돼. 일단 많이 벌 거야. 몰라. 코인 투자해서 떼돈 벌 거야.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2단 돈 생기고 나면 쓸데없는 돈 쓰는 거지. 나 포르쉐 원하는 듯, 네? 나 해외여행 좋아하는 듯 웃기고 있네. 남의 욕망을 욕망한 것 뿐입니다. 그냥 남한테 우아소리 들으려고 한 것 뿐이에요. 영원한 노예, 남의 노예인 거야.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고 좋아요에 미쳐있는 건 그 사람들의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정받고 이기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노예인 거야. 왜? 오직 그 사람 눈만 쳐다보고 있잖아. 맞잖아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네. 저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보잖아요. 진짜 팔로우 수 늘어나잖아요. 그게 권력이라면서요? 아니요. 늘어날 때마다 뭐라고 보이는지 아세요? 야, 저번 주에는 10,000명의 노예다가 이제 15,000명의 노예네. 대단하다! 이제 20만 명의 노예가 됐네. 왜냐면 20만 명한테 전부 다 예쁘다, 좋아요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무슨 블로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 블로거래. 그래갖고 협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 사람이 협찬으로 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년 내내 자기의 인생 계획이 협찬으로 다 정해져 있어. 365 일정이 꽉 차 있어. 왠지 아세요? 여행 협찬이 엄청 들어와. 여행 블로거인가 봐. 예. 그래갖고 진짜로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 계획 다 꽉 차 있어. 그것도 뭔지 아세요? 여기 가서 어느 리조트 가서 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왠지 아세요? 협찬을 받았으니까 그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 그 사람 얼굴이 어때 보이는지 아세요? 전혀. 그 사람은 그 수많은 협찬사들의 노예인 거지.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겠지, 여러분들은. 왜? 1년 365일 해외여행만 다니는 것 같으니까. 돈 펑펑 쓰는 것 같으니까. 그게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물었잖아요. 전 노예로 답합니다. 자유와 노예라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아파트, 저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서 인터넷 보지 않았어요? 평생 3, 40년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34평 아파트에 입성한 거야. 일주일 좋았대.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내가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로 이 사람은 34평 아파트를 원했던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야 성공이라니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공허해진 이유는 뭐다?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반문, 걱정 수없이 방어하면서 얘기했지만 분명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그런 것들이 달릴 겁니다. 저는 논쟁만 일으켜도 고민하는 지점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래도 34평 아파트에 가야 4인 가족 기준 삶의 질이라는 것이 확보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해하지 마세요. 애들 둘 데리고 12평 빌라 살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반박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What is 삶의 질? 왜 꼭 34평이어야 되는 건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그게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도 있다는 게 알겠는데요. 그 모든 논쟁을 제발 단정형으로 끝내지 마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걸 얻어야 자유롭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것이 당신의 욕구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느라고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몇십 년 유예될 정도로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삶의 질이 바로 그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만으로도,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장이 폭발해도 좋겠어요. 서로 건전한 토론, 비난 말고. 비난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단정하는 거고요.
내 생각은 이래. 넌 이러니?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것들로 댓글창이 터져나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 도형, 그 중간에 나왔던 본질, 공어 이런 단어들이 뭔가 더 궁금하시면 100분 넘는 좀 긴 영상이지만 저 동그라미 이론의 풀 버전이 있는 강연 콘서트 완성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빨리 자유로워지자고요. 알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게 아니야. 근데 what is 구질구질? what is 나의 만족? 이거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세뇌돼서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기업 마케팅의 노예로 너무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놈의 샤넬, 그놈의 호텔, 그놈의 럭셔리,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예가 되는 거야.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그게 주인인 겁니다. 원래 머리 안 쓰는 게 노예고요. 머리 많이 쓰이는 게 주인의 삶인 겁니다.